영환이는 여전히 집에 왔습니다.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돈 주세요. 영환아,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옥희. 그 돈으로 내가 밥 사 먹고 약 사 먹어야 해.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길 따라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해에 이옥희는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순박했던 시대.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 김수철은 동네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이옥희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여미었습니다. 오키야, 시집가서 남편 말 잘 들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설렘이,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한 동네 잔칫집이었습니다. 신랑 김수철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오키야,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김수철의 약속.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옥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20살 신부의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 이옥희는 낯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신랑의 뒤를 따라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댁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천, 알록달록한 이불보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게야. 이불 만들어서 파는 거지. 김수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옥희는 남편이 하얀 무명천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가위질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솜을 넣고 바느질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옥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손재주가 참 좋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잘 살 수 있겠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옥희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를 썰어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이옥희는 반갑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풀어진 넥타이, 그리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 여보, 뭘 봐? 김수철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옥희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을 마셨구나. 많이 취했나 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물 좀 드실래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옥희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이 뭘 쳐다봐? 퍽! 뺨을 때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옥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지? 20살, 시집 온 지 석 달, 처음으로 맞은 남편의 손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옥희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술도 못 마셔? 김수철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한테 눈치를 줘? 죄송합니다. 이옥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이나 차려. 김수철은 방으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옥희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었습니다. 그릇이 덜컥거렸습니다.
진정해, 오키야. 진정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조심 소리나지 않게 걸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수철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오키는 부엌으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오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그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술 때문이겠지. 술만 깨면 괜찮아질 거야. 20살 신부의 자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철의 폭력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술만 마시면 어김없이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퍽! 밥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빨래를 이렇게 해? 탁! 빨래 바구니가 엎어졌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해? 김수철이 이오키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 아파요. 아파? 내가 뭐가 아파? 이오키의 하얀 피부에는 멍자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팔뚝에 파란 멍, 허벅지에 시퍼런 멍, 등에 손자국.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키야, 남자들은 다 그래. 참고 살아야지. 참으라는 말. 이 한마디가 이오키의 인생을 규정하는 주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네, 어머님. 이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으면 된다. 결혼 2년 차 이오키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이오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2달 정도 됐네요. 병원을 나오는 이오키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오키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남편이 아버지가 되면 술도 끊을 거야. 폭력도 멈추겠지. 우리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1970년 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오키는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왔습니다. 자, 힘내요. 조금만 더. 으아. 이오키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산파 할머니가 웃으며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먹만한 아기. 작고 따뜻한 생명. 이오키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영아나. 우리 영아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이오키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오키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지키자. 내가 받은 고통, 이 아이는 겪지 않게 하자.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영아나.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남편 김수철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영안이를 업고 이오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 분유값이 필요해요.
장사가 안 돼. 김수철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돈이 어딨어. 탁! 김수철이 밥상을 쳤습니다.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응애, 응애. 놀란 영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애를 왜 울려? 조용히 못 시켜. 죄송해요. 금방 달랠게요. 이옥희는 서둘러 영안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아기를 달래며 울었습니다. 영안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이불 가게는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불을 사러 왔습니다. 수철 씨, 이불 한 채 주세요. 네, 좋은 걸로 드릴게요. 김수철은 손님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번 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술집으로 갔고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옥희는 젖먹이 아기를 업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애 분유값만 좀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영안이가 배고파해요. 김수철은 신문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벌어서 먹여. 네, 내가 벌어서 먹여. 김수철이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옥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옥희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안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픈지 자다가도 칭얼거렸습니다. 응, 응, 미안해, 영안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옥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어야 한다. 영안이를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앞 종이를 보았습니다. 설거지 일 구합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하고 싶은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께 맡기고 올게요. 그래.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이옥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옥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릇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손가락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갈라진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영안이를 위해서 저녁에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아, 시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응애, 응애. 배고파 우는 아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젖을 빨았습니다. 이옥희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게. 엄마가 지켜줄게. 밤이 되면 갈라진 손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팠지만 이 고통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3년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공주님이에요. 산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옥희.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5살 영안이가 2살 수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작은 손으로 밥을 떠서 동생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영안이가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옥희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 이 아이들, 엄마가 없는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디는구나.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영안아, 고마워. 동생 잘 돌봐줘서. 엄마, 나 형아니까. 영안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5살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 웃음이 이오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도 점점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환이가 7살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수철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밥, 네, 지금 가져올게요. 이오키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김수철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와르르. 김수철이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대로 차려. 죄송합니다. 이오키가 바닥에 쏟아진 밥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퍽! 김수철이 이오키의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 방에서 자고 있던 영환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7살 아이가 작은 몸으로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이 녀석이. 김수철이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쿵. 영환이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윽. 영환아. 이오키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영환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영환아. 괜찮아. 엄마. 엄마. 영환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3살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그날 밤 이오키는 두 아이를 재우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맞지 말자.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맞자. 얼마나 기구한 결심입니까? 맞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지 않게 맞을 방법을 생각하다니. 그날 이후 이오키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서둘러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영환아,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는요? 엄마는 아빠 밥 드려야 해. 문 잠그고 나오지 마. 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찰칵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오키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 여보. 뭐? 인연이.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퍽! 탁! 이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게. 하지만 문 너머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줘. 엄마.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환이의 울음소리. 그것이 이오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미안해. 영환아,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아침이 되면 이오키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뺨에 멍, 눈 밑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두드려서 멍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부은 눈에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어야지.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환아, 수진아, 일어나야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영환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이오키를 보는 영환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우리 영환이 학교 가야지? 엄마 얼굴. 어제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이오키는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 이오키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 10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영안이 수진이. 잘 있었어? 응, 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그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오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그것이 이오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오키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아나 수진아, 너희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살지 마. 알겠지? 응,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영안이가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착하고 예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오키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많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 참고서, 교복. 그 모든 것을 위해 이오키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오키의 인생은 시련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생활비 한 푼 주지 않는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1988년 영안이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영안이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좁은 방 한쪽, 낡은 책상 앞에 영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쥐고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밤 11시, 부엌에서 이오키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 넣었습니다. 영아나, 야식 먹어라. 이오키가 라면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영안이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드세요. 아니다. 엄마는 배불러. 내가 다 먹어. 이오키가 손을 저었습니다. 배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아들과 나눠 먹으면 아들이 배부르지 않을까 봐였습니다. 이오키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한 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물. 그것이 이오키의 저녁이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만 잘 먹으면 돼. 그해 겨울,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커다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오키가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처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영안아, 영안아. 엄마, 왜 그래요? 영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왔다. 이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안이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간 영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엄마, 나 붙었어. 대학 붙었어. 영안이가 통지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이오키가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대학교 공가대학. 이오키는 그 통지서를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영안이가 놀라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흑, 흑흑.
이오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지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쁜 일인데. 그래. 기뻐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20년. 20해를 참고 견딘 세월. 손이 다 닳도록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하며 모은 돈. 새벽 신문 배달하며 쌓은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오키는 통지서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수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녁 김수철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환이가 대학 붙었어요. 명문대예요. 이오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 김수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대학을 보내? 나는 학비 못 대.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제가 벌어서 보낼게요. 이오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김수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벌어야지. 다음 날부터 이오키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신문 꾸러미를 싣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호!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며 신문을 돌렸습니다. 아침 8시 집으로 돌아와 영환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엄마 아침 운동 좀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신문 배달하는 것을 숨겼습니다. 난 10시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저녁 6시 식당 일을 마치고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오키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영환이 학비를 벌어야 해. 조금만 더 버티자. 어느 날 저녁 영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환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오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이오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영환이는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갈라져 있었고 관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오키가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영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빨리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해. 영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오빠를 따라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오키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엄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래, 좋은 꿈이다. 이오키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직업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게요. 이오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착하다. 두 아이 모두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이오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영환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영환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 대기업 들어갔어. 정말? 정말이냐? 이오키가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과장 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영환이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오키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 이오키는 20살 신부 때처럼 행복했습니다. 영환이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영환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 쓰거라. 이오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영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영환이가 엄마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오키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아들의 손.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혔던 손. 그런데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원의 손. 아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미안해요. 영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컸으면 엄마가 덜 고생하셨을 텐데. 무슨 소리냐? 오키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보상받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진이도 교육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영환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학비 도와준 덕분이야.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하던 영환이가 동생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갚긴. 영환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조카 많이 낳아. 그게 보답이다. 오빠. 남매가 웃었습니다. 이오키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아끼며 자라는 모습. 그것이 이오키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오키도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몸은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자주 결렸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이오키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김수철은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이불가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는 별다른 일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편하게? 뭐가 편해? 김수철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지만 김수철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이오키를 괴롭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진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영환이가 아버지를 경고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영환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30살이 된 영환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한테 손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수철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자신보다 키가 큰 아들, 어깨가 넓은 아들. 김수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도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수진이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안녕.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수진이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환이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과장님.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야. 33살이 된 어느 날 영환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옆에는 얌전하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이옥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이옥희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다른 여자가 겪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처럼 살면 안 돼.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이옥희는 하늘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예뻐? 네, 정말이요. 이옥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 신랑 영환이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이 근사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걸어왔습니다. 이옥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신혼살림을 차리는 영환이에게 이옥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받아라.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환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엄마, 감사합니다. 영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 살게요. 엄마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요. 이옥희는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자신과는 다른 결혼 생활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한테 잘해줘라. 결혼 3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정말이냐? 이옥희는 수화기를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분홍빛 피부, 꼭 쥔 작은 주먹. 잠들어 있는 아기. 우리 손주. 이옥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됐구나. 손주를 보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맞고 울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옥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이옥희의 인생에도 드디어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손자까지 태어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이옥희에게 찾아온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이옥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옥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이옥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영한 씨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한이가 왜? 무슨 일 있니? 영한 씨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뭐? 이옥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명예퇴직이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해서 영한 씨가 자원했대요. 그게 무슨... 이옥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살의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다니 왜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영한 씨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전화를 끊고 이옥희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한아, 엄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좋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너 회사 그만뒀다며? 네, 그만뒀어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식이요, 엄마. 주식? 제가 그동안 주식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영한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크게 벌 수 있어요. 영한아. 이옥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식은 위험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영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명예퇴직금도 받았고 그걸로 투자하면 곧 큰 돈 벌 수 있어요. 영한아, 제발. 엄마, 믿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옥희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6개월 후였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옥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흑, 흑. 무슨 일이니? 왜 우니? 어머니. 영한 씨가.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식으로 다 날렸대요. 뭐라고? 명예퇴직금도 저축한 돈도 다. 그게... 이옥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까지? 네. 이제 집도 없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이옥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한 씨는 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는 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저를 때렸어요. 뭐? 이옥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를 때렸다고? 네. 처음이에요. 영한 씨가 저를 때린 건.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이옥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다니. 자신이 남편에게 당했던 일이 며느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니. 며느리. 이옥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 데리고 나와라. 어머니 집으로 와. 당장. 1시간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자 8살 민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옥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뺨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이옥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선 손주, 8살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민우. 이옥희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옥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민우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요? 손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일하는 거야. 이옥희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이옥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이옥희 앞에 앉았습니다. 저, 이혼하려고 해요. 이옥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다. 이옥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 미안하구나. 이옥희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흑.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기가 괜찮아. 이옥희가 말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키울게. 어머니, 내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기 힘들잖아. 할머니가 키울게. 괜찮아. 할머니가 아들 하나 키워봤는데 손주 하나 못 키우겠니? 이옥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8살 손주 민우는 이옥희의 품에 남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멀리 갔어. 아빠는요? 아빠도 일하느라 바쁜 거야. 언제 오는데요? 나중에 온다. 이옥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한편 영환이는 집을 잃었습니다.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만 있었습니다. 영환이는 매일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만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숫자, 파란색 숫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 이번에는 대박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환이가 이옥희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영환아. 이옥희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영환이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이 주식만 사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영환아. 이옥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정신 차려라. 엄마는 몰라요. 영환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영환아, 그건. 엄마, 돈 주세요. 제발요. 영환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영환아, 너 술 마셨니?
그게 중요해요? 지금 영환이가 다가왔습니다. 돈만 주시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안 된다. 이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 돈으로 또 주식하는 건 못 봐. 엄마. 영환이가 이오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파. 영환아. 돈 주세요. 돈. 그때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이 된 손주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놔줘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영환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영환이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오키는 팔을 보았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 민우가 다가와 할머니 팔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다. 안 아파. 이오키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왜 저래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든 거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이오키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이오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김수철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졌습니다. 신장까지 나빠졌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요. 이오키가 말했습니다. 김수철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장투석을 해야 한대요. 신장투석? 김수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거 돈 많이 들잖아.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난 안 해. 김수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너나 잘 살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오키야. 김수철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오키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미안했어. 김수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고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정말 미안해. 여보, 나 같은 인간은 오래 살 자격이 없어. 수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평생 고생만 시켰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오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남편. 하지만 죽는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만 잘 키워줘. 김수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착하잖아. 좋은 아이야. 영환이는. 김수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환이는 나 닮아서 그래. 다 내 탓이야. 술 좋아하고 가족 괴롭히고 다 나한테 배운 거야. 여보. 이오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김수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장투석을 거부한 채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환이가 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었지만 제대로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도 왔습니다. 울면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손주도 와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오키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웃고 있던 시절의 사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이제 고생 끝났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에요? 손주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다. 이옥희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다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주식에 빠져 있고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옥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옥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몸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조금만 더 버티자. 집으로 돌아오면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래, 할머니 왔다. 이옥희가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전에 아들 영환이에게 해주던 그 라면. 이제는 손주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옥희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손주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착한 아이로 컸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손주가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다. 이옥희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그것이 이옥희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영환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가끔 이옥희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때마다 이옥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옥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은 주식 중독자가 되었고 며느리는 떠났으며 손주는 이옥희의 품에 맡겨졌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이옥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영환이도 가끔 돈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크면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손주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이옥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손주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쑥쑥 자라났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옥희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주의 학비를 위해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옥희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 평생 혹사한 몸은 곳곳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구부정하게 일하느라
척추가 휘어버렸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아팠습니다. 아침이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손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이오키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 학비 벌어야지.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이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할머니가 있잖니. 손주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 영환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주식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번 돈은 모두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영환이는 이오키를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이오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영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였습니다. 돈 좀 주세요. 영환아. 이오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돈이 없다. 내 아들 학비 대느라 다 썼어. 그럼 아들한테 받아요. 영환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써야죠. 그게 무슨 소리냐? 이오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했니? 할머니가 키웠잖아. 엄마도 참 독하시네요. 영환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웃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제 친아들인데. 영환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오키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엄마는 몰라요. 영환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는 방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이불 밑을 뒤적거렸습니다. 돈이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환아, 그만해. 이오키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환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영환이는 찾아냈습니다. 이오키가 손주 학비로 모아둔 돈. 낡은 책 사이에 숨겨둔 봉투. 이거네. 영환이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 돼. 그건 손주 학비야. 엄마, 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영환이는 그대로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이오키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으흑, 으흑.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75세가 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이오키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손주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그래, 곧 올게. 이오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무, 당근, 시금치, 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오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 이오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다음 순간 몸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쾅! 아스팔트 바닥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허리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채소들이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여기가 어디지?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 손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그때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횡단보도, 차, 그리고 충격.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허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오키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걷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걷기가 힘들다니요? 이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오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걸을 수 없다니, 일을 할 수 없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손주를 키우지? 6개월간의 입원 치료,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오키는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마에,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손주 민우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이오키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고 팔로 버티며 이동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 가는 것도 모두 기어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민우는 대학을 다니면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 밥을 해주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이오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손주 민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이오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 학비를 내고 치료비도 쓰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환이가 왔습니다. 엄마, 합의금 나왔죠? 제가 받을게요. 영환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왜? 제가 아들이잖아요. 영환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안 돼. 이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 치료비랑 생활비야. 손주 학비야. 엄마, 제가 잘 관리할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영환이는 법적으로 보호자였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영환이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이오키가 물었습니다. 영환아, 합의금은? 영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 갔니? 그 돈? 엄마,
미안해요. 설마. 이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식에 넣었어요. 뭐라고? 이오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아나. 무릎으로 기고 팔로 버티며 아들 앞까지 갔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내 엄마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받은 돈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오키가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에요. 영환이가 말했습니다. 이 돈이 몇 배로 불어나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오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 그것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손주민우가 기저귀를 가져왔습니다. 아니다. 영우야. 이오키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 괜찮아요. 손주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기저귀 얼마나 많이 갈아주셨는데요. 제 차례예요. 이오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이오키가 이제는 손주 앞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영환이는 여전히 집에 왔습니다.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돈 주세요. 영환아.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오키. 그 돈으로 내가 밥 사 먹고 약 사 먹어야 해.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영환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영환이는 이오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았습니다. 이거네. 안 돼. 영환아. 이오키가 기어서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제발. 하지만 기어다니는 이오키는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손주민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손주민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돈에 손대지 마세요. 이 녀석이. 영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부자가 싸웠습니다. 이오키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바닥을 기어다니는 엄마. 기저귀를 찬 엄마. 수진아. 이오키가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한테 얘기해야겠어요. 수진이가 영환이를 찾았습니다. 오빠, 엄마 이렇게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요양병원에 모셔야죠. 요양병원? 영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돈 엄청 들잖아.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둘 순 없어요. 안 돼. 영환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기초연금으로 나도 겨우 사는데 요양병원 보내면 그 돈은 누가 돼? 수진이는 오빠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와 손주가 돈을 모았습니다. 이오키가 80세가 되어서야 요양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하는 날, 휠체어에 앉은 이오키, 손주민우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민우야. 이오키가 손주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 전부예요. 요양병원 문이 닫혔습니다. 교통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된 이오키. 합의금마저 아들에게 빼앗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신세.
그녀의 고통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오키는 80세의 나이로 이곳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침 8시.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오키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천천히요. 간병인이 이오키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이오키는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간병인이 커튼을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번 기저귀를 갈 때마다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오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오키는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한 번 손주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왔구나. 이오키가 휠체어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졸업했어요. 정말? 그래, 잘했다. 그리고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취직했어요. 대기업에요. 정말? 이오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민우, 정말 잘했구나. 이오키는 손주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주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 그것이 이오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할머니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아니다. 이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도 좋아. 손주야, 너는 내 앞길이나 잘 가거라. 손주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오키를 찾아오는 사람은 매주 한 번 오는 딸 수진이 뿐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수진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는 잘 지내고? 네, 엄마. 수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요즘 어때요? 너희 오빠는? 글쎄다. 이오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환이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오키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요양병원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오키 할머니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간병인입니다. 아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병인은 급히 이오키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래요. 뭐라고요? 이오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영환아, 우리 영환이, 할머니. 이오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화가 나도 영환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고 젖을 먹여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이오키가 간병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을 봐야 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걸을 수가 없으세요. 간병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실 수 없어요. 안 돼요. 이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야 해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안 가면 어떡해요?
간병인은 이오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간병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병실 간병인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이오키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병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탈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와 간병인이 이오키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오키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뭘 가져다 줄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영환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 기사님, 네, 할머니. 잠깐만 편의점에 들러주세요.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편의점 앞에 차가 섰습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이오키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뭘 사실 건가요? 저기, 이오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밀크 카라멜 좀 주세요. 이거요? 택시기사가 밀크 카라멜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그거요. 이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밀크 카라멜 한 봉지. 영환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면 사주던 것. 영환이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그때의 영환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이오키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오키를 휠체어에 앉혀 병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오키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떠났습니다. 이오키는 휠체어를 스스로 밀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환아, 엄마가 왔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영환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환아, 이오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환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오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영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영환아. 이오키는 휠체어를 밀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너 많이 아프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영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흑, 흑. 63세의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영환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맞고, 저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요? 괜찮아. 이오키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괜찮아. 아니에요. 영환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괜찮아요. 저는 주식에 미쳐서. 영환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제 아들도 버리고, 엄마 합의금까지 뺏어갔잖아요. 영환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출혈이라고 했지만 영환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 닮았어요. 영환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폭력적이고 가족을 괴롭히고 저는 쓰레기예요. 인간 쓰레기. 그런 말하지 마라. 이오키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 아들이야.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영환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다. 이오키가 웃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들이잖니. 엄마가 너를 안 용서하면 누가 용서하겠니? 이오키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밀크 카라멜 봉지였습니다. 영환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기억나니? 영환이는 밀크 카라멜을 보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힘들게 일해서 사주던 그 밀크 카라멜.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엄마가 사주던 것. 그것이 영환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이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너는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영환이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밀크 카라멜을 하나 꺼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 맛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 엄마의 웃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엄마가 해주던 밥,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영환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오키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88세의 어머니와 63세의 아들. 평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환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요. 영환이가 다짐했습니다. 주식은 이제 안 해요. 완전히 끊을게요. 그리고 영환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제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래, 영환아. 이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마라. 엄마도 요양병원에서 잘 계세요. 제가 퇴원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영환이가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오후 딸 수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이오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영환이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 오빠. 수진아. 영환이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너한테도 못된 오빠였지. 오빠.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손주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영환이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들. 대기업에 다니는 멀쩡한 아들. 아빠, 괜찮으세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괜찮아.
영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줘서. 괜찮아요, 아빠. 손주 민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영환이가 이옥희를 바라봤습니다.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 네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옥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딸, 손주 모두 자신의 피부치들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옥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아들이 정신을 차렸고 손주는 훌륭하게 자랐으며 딸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에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이옥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이옥희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이옥희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영환아, 네 엄마. 엄마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네 엄마. 영환이가 침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꼭 제대로 살게요. 이옥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고통,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었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옥희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옥희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도 훌륭하게 잘 컸어요. 수진이도 잘 살고 있고요. 나는 잘한 거겠죠? 별은 대답 없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옥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그 후로 영환이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찾아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영환이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영환이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산 옷이에요. 아이고, 이걸 언제? 입어보세요. 영환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번 돈으로 엄마한테 옷 사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옥희는 아들이 사준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남의 옷을 빨고 남의 밥을 해주고 남의 집을 청소했던 이옥희. 이제는 아들이 사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 영환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옥희 할머니는 현재 90세의 나이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정신은 말짱하십니다. 아들 영환 씨는 이제 65세가 되어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손주는 결혼을 준비 중이며 할머니를 웨딩홀에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옥희 할머니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손주를 포기하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옥희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가족을 지키는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